요즘 일 이것만 앗으면 이상하게 덜 아픈데? 이게 뭐지? 의사가 말했어. 이걸 제대로 안 씻으면 결국 요양원 간다고. 내 발이 특히 발가락 사이. 안 씻으면 온몸이 망가질 거야. 욕실에서 막 나왔을 때 순간 머리가 핑 돌고 벽을 잡아야 겨우 균형을 잡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어떤 밤에는 샤워를 막 끝내고 물을 잠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손발에 힘이 풀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박지우는 60세 이상 한국 환자들을 수백 명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샤워 후 잠깐 어지럽고 걸음이 느려지고 마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 순식간에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필요하시면 더 부드러운 톤, 더 의학적인 톤 또는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목욕 후에 발이 차갑고 약간 붓는 것 같아요, 막. 발이 차갑거나 보랏빛처럼 변하거나 샤워 후에 살짝 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 시절에 참고했던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따뜻한 물로 샤워한 직후 한 번 이상은 어지러움이나 균형 잃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중 약 15%는 실제로 욕실에서 넘어짐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은 미끄럽고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 반응은 결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샤워할 때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어지러움을 크게 줄이고 잠도 더 편안해지고 손발도 훨씬 따뜻해지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더 의학적인 버전,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박지훈 내레이션 톤 강화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언젠가 혼자 씻지도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저는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인천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71세 김영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약간 한쪽으로 기운 걸음으로 한 손은 계속 책상 모서리를 짚은 채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듯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저 언젠가 씻는 것조차 혼자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르신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 샤워만 끝나면 몇 초간 어지럽고 다리가 흐물흐물하게 힘이 빠진다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했지만 몇 달 전부터는 꼭 세면대를 잡거나 문 밖에서 딸이 듣고 있을 정도로 긴장하며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미끄러지는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언니분이 샤워 후에 넘어져 2달 가까이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을 확인하고 심장 상태를 보고 기본 검사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목 맥박이 약하고 손이 차갑고 발은 약간 붓고 자세 반응이 느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곧 자율신경계와 말초 혈액순환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많이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빨리 씻어요. 추워서요. 그냥 얼른 끝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듣는 순간인데 저는 바로 문제의 전부를 이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감성적인 버전, 더 의사 내레이션 톤 또는 영상용 자막 버전으로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목욕할 때 종아리가 짜릿하고 발바닥이 저려요. 따뜻한 물로 씻을 때 종아리나 발바닥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은요,
심장이나 뇌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피식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씻는 것도 병이 되나요, 선생님?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피부 아래의 혈관이 열을 식히려고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샤워를 끝내고 더 차가운 욕실 공기와 맞닿는 순간 그 혈관들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만약 자율신경 조절이 느리거나 혈관이 조금만 더 뻣뻣해져 있어도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몇 초 동안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몇 초가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는 균형을 잃게 만들 만큼 충분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원하시면 더 의학적인 어투,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또는 더 감성적인 내레이션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김영자 어르신, 목욕할 때는 따뜻한 물과 손을 이용해 이 5부위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네. 저는 김영자 어르신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두 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딱 5군데 중요한 부위에만요. 강하게 마사지할 필요도 없고 욕실에서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 부위마다 몇십 초만 제대로 써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신경계와 순환에 관한 수십 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5부위가 혈압, 균형, 수면, 체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세 주가 지나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걸음이 한층 더 안정돼 있었고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이젠 어지럽지 않아요. 샤워 끝나고도 세면대를 안 잡고 거실까지 걸어나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어르신께 몇 년은 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되찾아드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어르신이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상용 버전, 더 감성적인 톤 또는 의사 내레이션 스타일 강화 버전으로도 수정해 드릴게요. 목욕 후에 일어설 때 힘이 빠지고 몸이 휘청거려요. 샤워를 하고 난 뒤 일어설 때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쉽게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같은 사례를 통해 저는 환자분들의 샤워 중 신체 반응을 더 오래,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을 임상 데이터와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곳은 혈관과 신경, 호흡과 심장 박동이 매일 한 번씩 서로 조율을 하는 일종의 작은 테스트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몸은 더 건강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위험 신호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5분의 샤워 시간을 자연스러운 순환 관리법으로 바꾸는 방법.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원하시면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더 감성적인 내레이션 톤 또는 의학적 설명 강화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땔거운 물로 씻는데 갑자기 쥐가 꼈어요. 너무 아파요.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혹은 샤워 후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김영자 어르신을 도왔던 방법, 그리고 수백 명의 다른 분들이 욕실에서 더 안정적으로 걸어 나오고 더 깊이 잠들고 몸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만든 그 정확한 방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샤워할 때 가장 중요한 5부위, 어르신들이 흔히 놓치는 그 부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또 따뜻한 물을 어떻게 써야 순환이 제대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단 몇 분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변한 한국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까지 들려드릴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고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하시면 영상 자막용 짧은 버전, 더 의사 내레이션 톤 또는 스토리텔링 강조 버전으로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허벅지 쪽 피부가 건자하고 벗겨지면서 가려워요. 허벅지나 사타구니 쪽 피부가 건조하고 벗겨지거나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김영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왜 단 몇 분의 샤워 시간이 몸의 감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차갑고 다리가 무거울 때 따뜻한 물에 잠시만 손발을 대도 온몸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신경계와 순환계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직접 연결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여러 부위를 하나씩 해독하듯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몸의 조절 시스템 전체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더 감성적인 버전, 의학 설명 강화 버전, 혹은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설쳐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방광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 바로 손바닥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손바닥에는 수많은 감각신경과 뇌의 조절 중심과 직접 연결되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바닥에 흐르는 순간 몸은 안전하다,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경계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정확히 1분만 제대로 자극해도 심박수가 잦아들고 호흡이 더 깊어지고 혈압이 한결 안정됩니다. 필요하시면 더 의사 내레이션 톤,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또는 스토리텔링 강조 버전으로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뜻한 물에 손바닥을 잠시 데워볼게요. 저는 이 방법을 수원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께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불면과 손발 냉증으로 고생해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서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약 30초 정도 물을 계속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손을 녹이듯 살짝 비벼주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따뜻함 말고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자 숨쉬기가 더 편해지고 잠도 훨씬 잘 들고 아침에 속이 무겁던 느낌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현대인이 무심코 약화시키고 있는 부교 감신경계는 따뜻한 물과 두 손바닥만으로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손바닥이 이완을 여는 첫 번째 장소라면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가볍게 붓고 걷다가 종아리가 땡기고 무릎 아래가 유독 차가운 느낌. 이런 문제들이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릎 뒤에는 별거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굵은 정맥, 동맥, 그리고 림프관이 지나가는 진짜 교통분기점 같은 곳입니다. 원하시면 더 의학적인 버전,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또는 스토리텔링 강조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발목이 붓길래 발만 마사지 했는데 무릎 뒤를 눌러야 하다니 정말 몰랐어요. 대구에 사는 윤춘희 어르신이 있습니다. 발목이 잘 붙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발은 맨날 마사지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뒷무릎을 마사지해야 한다니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르신의 뒷무릎을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함이 분명 느껴졌습니다. 순환이 가볍게 막힌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샤워할 때 샤워기를 뒷무릎 오목한 곳으로 약 30초 정도 대고 그 다음에 가볍게 동그랗게 문질러 주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힘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약 3주 뒤 어르신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지 않고 차가운 느낌도 확 줄었다고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부위의 근육이 따뜻한 물로 부드러워지면 정맥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길이 열리듯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과잉체액이 훨씬 잘 빠져나갑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리학의 원리입니다. 원하시면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더 의료 전문 톤, 또는 스토리텔링 강조 버전으로도 제작성해 드릴게요. 목욕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요가. 샤워 후에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게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할 때마다 저는 혈관 모형 옆에 서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샤워기 모형 앞에 서서 각 부위를 하나씩 가리키며 마치 어르신들께 채소 씻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들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그림과 동작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은 몇 주 뒤 어르신들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박지훈 선생님, 제가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적으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순환이 항상 강한 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이 항상 진정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춰요. 따뜻한 물 아래 몇십 초만 더 서 있어줘요. 그리고 매일 지나치던 그 부위를 살짝 한 번 더 만져줘요. 원하시면 더 감성적인 버전,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또는 의사 강의 톤 강조 버전으로도 재구성해 드릴게요. 윤춘희 어르신이 재진을 마친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샤워기를 틀고 물을 제 손바닥에 떨어뜨린 뒤 무릎 뒤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 욕실 조명이 희미한 수증기에 비치고 저는 제 몸의 각 부분이 하나씩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목덜미가 부드럽게 풀리고 심장 박동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욕실이 유일하게 완전히 편안해지는 곳이라고 말하는지요. 하지만 저에게 욕실은 그 황금 부위들을 알게 된 뒤로는 몸을 가장 부드럽게 단련시키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분들께 세 번째 부위까지 알려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도 모른 채 오랫동안 차갑게 느끼는 곳, 바로 아랫배와 사타구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를 제대로 해주기만 해도 몸속에서 바깥까지 퍼지는 따뜻함이 단 몇 주 만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부분도 같은 스타일로 번역 또는 영상용 자막 버전, 더 감성적 이사 내레이션 톤 강화 버전으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는 원문을 빠짐없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짧은 문장으로 줄바꿈하여 번역한 긴 본문입니다. 어투 분위기 감정 흐름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한국어 번역 손바닥과 뒷무릎의 중요성을 이해한 뒤 저는 아랫배와 사타구니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는 제 환자들 중 많은 어르신들이 날씨가 안 추워도 늘 차갑다고 표현하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 전반에서 아랫배를 기력의 중심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 개념 뒤에는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설명 가능한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하반신에서 가장 굵은 혈관들과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인 자리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수축 이완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아랫배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차고 배가 차고 쉽게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기곤 합니다. 저는 이 부위의 온도만 개선해도 전신 상태가 크게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랫배를 떠올리면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박선희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외투 소매를 꼭 쥔 채 조금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요, 배가 항상 차가워요. 진짜 얼음처럼요. 어르신은 여름에도 전기요를 켜고 자야 했고, 다리는 잘 안 따뜻해지고, 소화도 늘 답답하며,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불편함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허락을 받고 옷 위로 아랫배에 손을 얹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표면의 차가움이 아니라 속까지 깊게 스며 있는 오랜 냉증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상 이건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기혈 문제만이 아니라 골반 쪽 순환이 느려진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발에서 올라온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해요. 여기가 차갑고 단단하면 피가 잠깐 막힌 것처럼 느려지고 그래서 다리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거예요. 어르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여길 대충 씻고 지나갔네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먼저 실험해 보았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따뜻한 물을 배꼽에서 아랫배, 그리고 양쪽 사타구니 방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기가 피부가 아니라 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부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따뜻한 기운이 허벅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많은 환자들이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끼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선희 어르신께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아랫배에 따뜻한 물을 약 1분 정도 흘려보내고 그 다음 손바닥으로 배꼽에서 아래로 그리고 양쪽 사타구니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기. 세게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고 그저 매일 밤 샤워 시간에 1,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2주 뒤 어르신 목소리는 몇 살은 어린 듯 들렸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배도 훨씬 편하네요. 한 달 뒤 재진 때는 어르신의 발바닥 색이 더 분홍빛이었고 걸음이 가벼웠으며 제가 놀란 점은 잠이 훨씬 깊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몸의 중심 온도가 안정되면 신경계는 경계를 풀고 수면은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아랫배가 기분이나 잠까지 좌우하나요? 저는 제 몸이 느끼는 그대로 답합니다. 하루 끝에 따뜻한 물을 아랫배에 흐르게 하면 심장이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이 부위는 혈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소화와 감정에 관여하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에는 배가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점은 너무 오래 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랫배는 하루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몸은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따뜻한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박선희 어르신이 재진을 마친 그날 밤, 저는 다시 샤워기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물이 제 아랫배로 흘러내릴 때 어르신이 차갑지 않아요라며 안도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순간 욕실은 단순한 씻는 공간이 아니라 제가 제 몸과 다시 연결되는 아주 고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위, 바로 뒷목, 뇌로 가는 혈류, 두통, 기억력, 균형 감각과 직접 연결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곳이지만 욕실에서 더 안정되고 또렷하게 나올 수 있는 진짜 열쇠가 되는 부위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이어지는 뒷목 파트도 같은 톤으로 번역 또는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더 감성적 의사 내레이션 버전으로도 제작해 드릴게요. 아래는 원문을 빠짐없이 자연스럽고 정확한 한국어, 짧은 문장으로 줄바꿈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